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대학 입학 준비 설명회에 대해서 오늘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캐나다가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아요. 유럽 이민도 좀 많이 좀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안전한 국가로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캐나다가 사실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은데 저희가 그러면은 캐나다 대학을 가려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캐나다로 갈까요? 캐나다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 좀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국가이기도 하고 또 복지 국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수한 근무 환경 또 해외 취업, 삶의 여유, 그 다음에 다복한 삶,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무상으로까지 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년 그 2016년 이후인가요? 그때부터 매년 한 30만 명의 이민자들을 사실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기조는 아마 향후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캐나다에 이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캐나다가는 투자 이민이나 아니면은 고학력 이민 쪽보다는 유학 후 이민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공부, 보통은 이제 컬리지에서 2년이나 3년 또는 대학교에서 4년 과정 또는 석사로서 2년 이상의 과정을 문제없이 잘 수료를 하게 되면 포스트 워크 그레이주에이트 퍼밋이라는 PGWP 3년 과정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그 기간 가운데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물론 뭐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나이 점수나 학력 점수나 고용 기간, 영어 또는 불어 능력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여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영주권 신청 자격을 할 수가 있는데 타국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많이 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방 정부 이민도 있고 그다음에 주정부 이민도 있는데 주정부 이민이 아무래도 이제 연방 정부 이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확인을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는 왜 캐나다로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비교를 좀 먼저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자체가 미국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미국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캐나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문 대학들은 공립대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물론 캐나다에서도 사립대학교는 있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캐나다에 있는 사립대학교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토론토니, 맥기리니, UBC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은 이제 공립대학교로 보시면 되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대학교잖아요. 물론 뭐 미국에서도 UC 버클리나 또 뭐 UT 오스틴이나 이런 유명한 주립대학교도 있긴 하지만 뭐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자체가 이제 공립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말은 이제 교육이 굉장히 평등화되고 상향 평준화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시더라도 사실 공교육은 굉장히 좀 좋은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입학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9에서 12학년의 전체 내신이 모두 다 반영이 된다면은 캐나다 대학 같은 경우는 11학년에서 12학년의 주요 과목, 이 모든 과목이 아니라 주요 과목인 5개 또는 6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탑6라고 해서 주요 6개 과목.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뭐 BC주나 다른 대부분의 주는 주요 5개 과목. 의 평균 점수를 통해서 이제 입학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대학이지만 이제 내가 이수하려고 하는 전공, 뭐 비즈니스인지 엔지니어인지 사이언스인지에 따라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 전공은 반드시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때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걸 꼭 이수를 돼야지 이제 그 엔지니어 전공 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물리, 화학을 꼭 이수하지 않더라도 수학만 잘 이수, 영어, 수학만 잘 이수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내신 과목 외에도 뭐 탑 명문 대학들은 이제 에세이나 액티비티 활동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서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맥길이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신 점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보기 때문에 액티비티나 에세이 물론 써야 되긴 하고 액티비티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뭐 미국처럼 완전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캐나다의 탑 명문인 토론토나 맥길이나 UBC는 사실 5, 6, 4, 5, 6으로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뭐 캐나다의 대학들이 평균 한 3만 불 정도 충분히 좋은 그 가성비 높은 비용으로 이제 대학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기본 4, 5만 불, 아니 6만 불 이상 이렇게 굉장히 사실 높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 면에 있어서도 미국과 캐나다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타임. 아무래도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방학 기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학교 밖에서도 일하는 걸 허용해줘요.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고, 물론 학교 내에서도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서만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의 진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PGWP라고 해서 2년제 또는 3년제 또는 4년제 특정 과정을 마치시면은 최대 3년까지 입학이 보장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든 공부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긴 한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OPT라고 해서 스템 외에 일반적인 전공들은 사실 1년 정도밖에 그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뭐 스템도 조건부로 해서 이제 3년이고 이것도 뭐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취업해야 된다는 또 전제 조건이 붙는데 캐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이제 취업의 조건보다는 내가 그냥 신청하면 돼요. 졸업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PGWP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3년을 받게 돼요. 물론 내가 과정이 1년 단기 미만의 과정이면은 그 학업 기간만큼만 이제 받긴 하는데 뭐 대부분은 저희 학생들이 가는 거는 대부분 4년 과정이기 때문에 3년 취업 비자 받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 취업 비자 받고 1520시간 1년 풀타임 기준으로 이제 그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되고 한 4년, 5년 이제 충분히 영주권에서 문제없이 이제 잘 체류하고 세금 잘 내면은 또 시민권까지 신청하게 되고 또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은 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왕래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아니 캐나다에서 취업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민은 앞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론 뭐 미국도 안 받지는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거 이거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학 그러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캐나다 대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랭킹을 통해서 캐나다 대학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제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캐나다 대학 랭킹을 볼 때 QS 랭킹과 이제 타임즈 랭킹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타임즈 랭킹으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타임즈 랭킹에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는 18위로 굉장히 사실 높은 랭킹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UBC는 34위, 그 다음에 맥길이 40위, 그 다음에 맥마스터가 69위. 사실 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프랑스어 대학이다 보니까 불어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 뭐 랭킹은 높지만 일반 우리 한국 학생들이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토론토 대학은 보시면 재학생 수가 7만 4천 명으로 굉장히 사실 많고 또 국제학생도 한 22%로 아무래도 캐나다의 최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국제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UBC는 오히려 사실 토론토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5만 3천 명의 재학생이지만 그 중에서 국제학생이 약 32% 정도.
네. 그 다음에 맥길 대학교도 한 3만 1,000명이지만 의외로 31%로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데요. 학비를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토가 사실 거의 올해 기준으로 6만 불이 사실 넘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국제학생 기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실 이 정도 비용이면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랑 뭐 큰 차이가 안 나고 물론 또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 토론토냐 아니면 미국의 명문대냐 했을 때는 오히려 사실 미국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토론토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선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엔지니어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한 4, 5만 불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하나 일부 학생들 중에서 아트, 인문학 쪽이나 사이언스 계열의 학생들은 한 2만 불대로도 선택할 수가 있으시니까 이 대학을 오히려 이제 인문학 쪽이나 사이언스 계열로 선택하시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맥마스터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지도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캐나다 내에서는 앞에 있는 세 개 대학교와 함께 거의 동등한 높은 수준의 이제 학교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엘버타, 뭐 오타와, 캘거리, 워터루, 웨스턴 이 정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명문, 뭐 UT나 UBC, 맥길, 물론 이제 거기 가면 좋긴 하긴 하는데 오히려 좀 실용적인 선택으로 조금 가성비 높은 대학들을 선택할 때 이제 엘버타나 오타와를 선택할, 엘버타나 캘거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으세요. 사실 저희가 오타와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조금 많이 선택하지 않는데 이유가 여기가 이제 오타와 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오타와에 있는데 여기가 영어 불어 공용어 지역이다 보니까 불어가 조금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오타와가 그렇게까지 선호가 좀 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엘버타 같은 경우는 랭킹도 높고 그 다음에 학비도 약 3만 불대고 그 다음에 국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엔지니어나 비즈니스나 이쪽으로 선택했을 때 굉장히 사실 취업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엘버타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캘거리 같은 경우는 또 엘버타랑 유사하면서 입학 조건이 엘버타보다는 조금 더 낮고 비용도 2만 불 초반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가성비 높은 또 캘거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워털루는 랭킹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엘버타나 뭐 캘거리나 이 대학보다 더 이제 인지도는 사실 높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UT, UBC, 맥길 다음에는 사실 오히려 워털루를 쓰는 경향이 굉장히 높으세요. 뭐 아시겠지만 이 대학 자체가 수학이 아마 북미권에서는 수학 전공이 북미권에서 최고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도 굉장히 사실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이 대학 자체가 인턴십이 이제 필수로 포함된 코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졸업을 할 때 반드시 코업의 어떤 특정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코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을 취업을 하는 조건인데 이게 나중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PGWP랑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기 중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4학년 때 이제 방학 기간에 또는 학업 기간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본인의 이제 취업의 커리어에 굉장히 사실 좋은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앞에 있는 UBC 맥길도 인지도도 좋고 취업도 잘 되지만 오히려 워털루가 학교에서 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더 워털루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학교는 여기 학교들은 이제 캐나다를 많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못 들어보신 학교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퀸즈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일론 머스크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이렇게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퀸즈를 입학을 했어요. 물론 졸업은 이 학교로 한 건 아니지만 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주립대학교 아니고 펜실베니아 유펜에 편입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퀸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 나온 대학, 입학한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대학은 캐나다의 최초의 수도인 킹스턴, 토론토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뭐 비즈니스로 굉장히 사실 유명한 MBA나 이쪽으로 사실 유명하고, 또 이제 공대로도 사실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실용적인 대학들, 뭐 사이먼 프레이저, 마니토바, 빅토리아, 사스케추안 이런 학교들은 평균 학비들이 2만 불 초반에서 2만 불 중후반, 그러니까 3만 불 안 되는 비용으로 굉장히 사실 실용적이면서도, 그리고 특히 사이먼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코업 앞에 이제 동부에 이제 워털루가 있다면은 서부에는 사이먼 프레이저가 이제 코업으로 굉장히 사실 유명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 대부분 뭐 퀸즈나 다른 일반 대학들의 국제 학생들의 비율이 한 10%대에서 20% 초반대인 거에 비해서 사이먼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30%대예요. 그만큼 이제 UBC가 물론 이제 밴쿠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모든 학생들이 UBC 가지만, 그러나 현지에서 오히려 또 국제 학생들 중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학비가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를 선택을 해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학교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니토바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 2만 불대의 초반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명문대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대학들은 이제 요크, 뭐 켈튼, 구엘프,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펀들랜드, 뭐 콩코디아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 요크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 토론토 대학교 외에도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물론 랭킹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대학교에 있는 슐릭 비즈니스 스쿨은 토론토 로트만 비즈니스와 거의 같은 급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대학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코 안에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다른 전공이나 뭐 많은 실용적인 전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오히려 토론토에 좀 굉장히 비싼 학비와 여러 가지 졸업이 안 되는 경우에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인 요크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대학이 이제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펀들랜드라고, 이 학교가 학비가 아마 캐나다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중에서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11,000불. 국제학생의 비용입니다. 대부분 만불 때는 그 토론토 대학교가 도메스틱 로컬 학생들이 한 9천에서 만불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오브 뉴펀들랜드는 이제 국제 학생이 한 11,000불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물론 좀 시골 지역이긴 하세요. 동부 끝에 거의 좀 작은 도시에 있긴 하지만 좀 실용적인 학교로 선택하기에는, 또 여기 보시면 국제 학생의 비율이 그래서 한 20%로 조금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국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콩코디아, 뭐 요크 이런 학교들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학들로 인해 이 대학에 대한 주요 대학교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밴쿠버,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는 밴쿠버는 서부, 서부의 끝쪽에 이제 시애틀의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버타와 캘거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스케추안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리자이나 이쪽이 있고, 그 옆에 위니펙, 매니토바주가 있는 위니펙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는 그 옆으로 굉장히 사실 길주고요. 토론토는 그 오른쪽 하단에 그 호수가 부근에 있는 곳이 이제 토론토 대학이고요. 그 옆에 이제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이제 프랑스어 지역이다 보니까 프랑스어가 조금 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없는 분들은 여기를 선택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맥길 대학교 자체는 영어로 수업을 100% 하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학교를 벗어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사실 불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좀 생활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맥길 대학교에 대한 입학 조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러면 맥길 대학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냐면은, 맥길 대학교가 아무래도 캐나다 대학교에 있는 내신으로 가는 성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맥길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이제 입학 기준인데요. 탑5 또는 탑6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탑5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주 제외한 BC주나 뭐 매니토바나 이제 퀘벡이나 기타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제 평균 점수가 보통 한 80,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89에서 96.5.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전공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닝 전공, 광물학과 이쪽은 89%면은 입학이 가능하나 바이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96.5%고 일반적인 이제 엔지니어 전공들 뭐 케미컬이니 시빌이니 엘렉트로니컬이니 컴퓨터 쪽은 거의 한 91%에서 94% 정도. 그러니까 거의 사실 올 A에 한두 개 정도 뭐 이 정도 해야지 이 몇 길의 엔지니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특별히 수학이나 이제 사이언스 과목들은 92% 이상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 전공은 92에서 94고, 그 다음에 아트 사이언스는 89.5, 그 다음 매니지먼트는 93, 인문학은 86.8이면은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조건이 이제 사이언스는 수학이랑 이제 사이언스고, 아트 앤 사이언스도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수학만 있으면 되고, 인문학은 영어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저기 특이한 전공이 이제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제 융합된 융합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이 어느 정도 이수가 된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국내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동남아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IB 학교들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IB 기준으로 이 맥길 대학교가 어느 정도 점수로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엔지니어 전공은 38에서 40이 이제 프리딕으로 지원 가능하고 파이널 실제 점수에서는 한 37에서 39점. 요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38 정도면은 마이닝 쪽이고 40이면은 그쪽은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쪽이고 대부분 한 30, 한 9점도. 근데 이게 보너스 점수인 E나 그 카스 빼고 오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거의 한 40점에서 42점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높은 점수긴 하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도 한 38, 아트 앤 사이언스도 38 동일하고요. 매니지먼트는 37로 조금 낮고 인문학은 35점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공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공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 전공을 이수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제 SAT, 미국 전형으로 가실 때, 미국 전형으로 하실 때는 반드시 SAT 1 외에도 SAT 2 서브젝트를 반드시 최소 2개 이상은 이수를 하셔야 돼요. 엔지니어 전공을 보시면은 잉글리시가 700이나 돼요. 그런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언스, 아트 앤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문학 자체가 영어 파트가 이제 700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긴 하죠. 왜냐면 영어가 한 700 정도 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수학 점수는 거의 800점이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제시하는 점수는 700, 700, 1400이고 저기 인문학 정도는 한 1340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학 점수가 800이다 보니까 실제 제출하는 점수는 거의 1500 이상으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길 대학교가 이렇게 높은 점수인데 과연 이 점수 가지고 맥길 대학교를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맥길 대학교는 앞에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은 자세하게 많이 못했긴 했지만 이 대학교는 다른 토론토나 UBC에 비해서 국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장학금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있으세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장학금을 이제 보통 한 7천에서 10,000불 이상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학교에서 오퍼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오퍼에 대해서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해서 신청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장학금도 받으면 한 7, 8천 불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앞에 보여드렸던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조금 실용적으로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높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브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수학은 당연히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이나 이제 엔지니어는 케미스트리와 피직스를 꼭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요. 사이언스는 생물,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거 중에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매니지먼트나 인문학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전공. 근데 반드시 두 개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앞에 뭐 IB나 아니면 다른 이제 캐나다 내에 있는 공부를 한 학생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SAT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서브젝은 두 개 이상. 그리고 뭐 점수는 이제 전공마다 엔지니어가 이제 700, 뭐 사이언스, 아트 앤 사이언스는 680, 670 이렇게 되는데 뭐 점수는 그건 맞추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이긴 한데요. 토론토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점수대는 사실 생각보다 몇 길보다는 높진 않으세요. 그러면은 토론토 대학이 이제 몇 길보다 입학 조건도 낮으면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보실 수 있으나 이제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 게 토론토 대학교는 캠퍼스가 3개가 있습니다. 세인조지,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조지 메인 캠퍼스와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미시사가,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스카보로. 뭐 물론 이 세 캠퍼스의 거리가 30분 내로 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미시사가나 스카보로의 입학 조건은 세인조지 메인 캠퍼스보다는 뭐 월등히 많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토론토 대학교 이름만 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낮은 점수로도 사실 토론토 대학은 입학은 하실 수는 있으나 실제 메인 캠퍼스가 되는 세인조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셨던 토론토 대학, 맥길 대학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하세요. 그래서 이 점수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평균 점수다 보니까 이 점수만을 가지고는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세인조지 메인 캠퍼스로는 지원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냥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세이 부분인데요. 생각보다도 에세이가 많아요. 생각보다도 UBC도 있고, 뭐, 토론토도 있고, 뭐, 맥길은 사실 뭐 에세이가 일부 전공 이제 옵셔널로 있긴 한데, UBC 같은 경우는 커머스는 한 5개에서 6개.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한 5개. 거기에 이 비디오 인터뷰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에세이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7개, 8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한 개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는 그나마 이제 에세이가 조금 적어요. 한 2개가 더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또 5개 꼭 써야 되고, 그 다음 비디오 인터뷰는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액티비티 자체가 미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뭐 커먼 에세이가 10개 뭐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어워드나 이런 것까지 다 추가로 해야 되는데 캐나다 자체는 뭐 어워드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언급이 필요도 없고 액티비티도 뭐 10개까지는 안 해도 5개만 딱 추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는 많은 부담이 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에세이. 자, 에세이 주제는 사실 뭐 저희가 이거를 다 지금 시간에 뭐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매년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한 개 정도나 2개 정도 주제는 조금씩 바뀌기는 하고, 특별히 이제 UT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 주제는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매년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연습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시기 입학 지원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세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UBC 기준으로 했을 때 에세이 1, 2번은 200자 필수고 3번은 비디오 인터뷰고 4, 5번은 250자, 6번은 액티비티 5개 각 50자씩 설명을 해야 되고 7번은 350자, 그 다음에 8번은 100자인데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9번은 이제 추천자 2명인데 인적사항을 적으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추천인에게 가는 거고 반드시 추천인은 카운셀러나 학과목 선생님이셔야 되지 지인이나 뭐 학원 선생님은 안 됩니다.
자, 영어 점수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요, 영어 점수 조건이 이 대부분 IELTS 기준으로는 평균 6.5점으로 사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셔야 될 게 이제 워털루만 특이하게 라이팅과 스피킹이 6.5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딩이랑 리스닝은 6.0으로 이제 다른 학교랑 뭐 차이는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크의 슐릭 비즈니스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7.5를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만 이제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플은 학교마다 이게 기준이 조금 차이가 좀 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캐나다 자체가 미국이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토플을 더 우선시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캐나다는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때, 토플보다는 IELTS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IELTS 아카데믹이고 영주권 신청은 제너럴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나는 캐나다 대학을 온리 캐나다 대학이다 라면 토플보다는 IELTS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나는 뭐 미국도 보고 다른 다양한 국가를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토플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토플은 이제 토론토 기준으로는 100점 이상, 그 다음에 라이팅이 22점 이상의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맥길은 90점인데 각 과목 점수 21점 이상, UBC는 90점인데 리딩 리스닝 22, 라이팅 스피킹은 21, 또 맥마스터는 86인데 또 20점 이상, 워털루는 90점인데 또 특이한 게 여기가 좀 아까 IELTS도 높았지만 토플에서도 라이팅과 스피킹 25점 이상, 뭐 엘버타는 91인데 21점 이상, 또 요크는 83점이긴 하지만 또 슐링만 이제 100점 이상. 이런 또 특이한 입학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또 저희가 이제 일부 학생들 중에서 IB 일수했으면은 이거 면제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IB 저희도 이제 살펴봤는데 토론토, 맥길, UBC 같은 경우는 IB의 잉글리시 A의 A 같은 경우는 뭐 스탠다드든 하이든 상관없이 이제 5점 이상이면 다 받아줘요. 그러나 잉글리시 B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다른 과목 뭐 수학이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잉글리시를 A가 아니라 B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꼭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워털루나 아니면 다른 대학은 또 잉글리시 B를 또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잉글리시 B를 인정하더라도 HL은 되지만 또 SL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염두에 두시는데 만약에 이거 뭐 이것저것 고민하기도 힘들다. 그냥 편하게 IELTS나 토플 한번 보시고 한 100점 이상만 받으면 어느 학교나 다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입학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데드라인인데요. 캐나다는 이 미국과하고 다르게 이제 뭐 얼리 디시전이니 얼리 액션이니 이런 개념에 없어요. 네, 없고 그냥 프라이어리티 또는 퍼스트 라운드 아니면은 뭐 1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학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부 대학만 있지 대부분의 대학이 또 그렇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또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 토론토만 11월 7일까지 입학 신청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나서 12월 1일까지 이제 서류 제출.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 제출이라는 거는 에세이 제출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귤러는 1월 15일 오늘이죠. 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에세이와 뭐 기타 서류는 2월 1일까지 제출하는 거고 맥길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프라이어리티나 퍼스트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이제 입학 신청하고 3월 15일까지 이제 나머지 서류들 다 넣고 뭐 장학금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1월 22일까지, 1월 21일까지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BC는 12월 1일인데, UBC가 토론토나 맥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토론토나 맥길은 이제 입학 신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한 몇 주 뒤에 이제 제출을 하게 하는데, UBC는 만약에 프라이어리티 이제 퍼스트 라운드로 내가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에세이를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제 그 지원하는 시기가 UBC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귤러도 1월 15일인데 이때도 에세이까지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2월 15일까지 영어 점수 토플이나 IELTS 리포트 해야 되고 3월 15일까지
이제 미드텀 성적증명서 보내야 되고 뭐 6월에 이제 파이널 다 보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맥마스터는 이 학교가 전공마다 이제 뭐 프라이어리티나 아니면 레귤러 데드라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1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빠른 전공 중에 하나를 이제 1월 15일을 보는데 일부 전공은 또 2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뭐 2월 15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둘 수가 그 지원하는 마감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전공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그냥 일반 전공들은 레귤러가 4월 1일로 조금만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류도 그때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요. 워털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데드라인이 늦어져요. 2월 1일, 또 엘버타는 3월 1일, 그 다음에 요크는 이제 3월 15일. 아무래도 요크의 이제 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공인 슐립 비즈니스만 이제 1월 15일인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3월 15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의 탑에 있는 명문 세계 대학교만 1월 15일로 이제 입학 그 데드라인이 좀 빠른 편이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이제 1월 31일, 2월 1일, 뭐 3월 1일, 3월 15일, 4월 1일 이렇게 점점 늦춰지니까 그 내가 어떤 대학교를 선택하는지 내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이제 입학 그 시기를 좀 잘 조절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캐나다 대학을 좀 계속 지원하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학생들, 이렇게 한국에서보다는 좀 동남아나 아니면 저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합격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토론토 대학을 지원했는데 사이콜로지고 IB는 42점. 사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캐나다 대학은 프리딕 성적으로 입학 오퍼를 줘요. 파이널 성적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한 뭐 2, 3점 이상 뭐 한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뭐 맥길이나 이런 학교들은 이제 파이널이 1, 2점 이상 뭐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엘버타나 캘거리나 워털루나 이런 학교들은 작년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학교들의 그 프리딕 성적과 파이널 성적 차이가 뭐 5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입학을 취소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프리딕으로 엎어주고 파이널은 뭐 그냥 파이널대로 제출하더라도 입학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IB로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특이하게 이제 라오스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지원한 맥길의 이제 사이콜로지에 있는 이 학생이 이제 SAT를 지원했는데, 1390, 680에 720이기 때문에 딱 그 커트라인에 맞춘 거고, 그 다음에 매스와 캠도 720, 730으로 이제 아트 사이언스 조건으로는 딱 맞춘 조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뭐 갭도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은 심지어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까지 신청했는데 7,000불 수령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학생이 아트 사이언스가 2만 불 초반대 이제 학비인데 거기에 7,000불까지 수령하다 보면 거의 10,000불대 초반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UBC의 커머스는 IB 37, 그 다음에 UBC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사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은 푸드 사이언스처럼 한 34점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조금 높은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UBC나 토론토는 사실 장학금을 좀 잘 안 주는, 좀 짜게 주는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는 오롯이 이제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털루와 엘버타, 캘거리가 있는데, 저 K군 두바이에 있는 학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IB가 43점인데, 워털루가 아니라 실제 이 학생은 토론토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UBC, 심지어 국내 대학교, 뭐 다양한 학교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워털루를 이제 지원을, 본인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한 33점이면 들어갈 수는 있긴 하세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매스가 최소 이제 5점, 5점 이상은 되어야지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학만 잘 맞추면은 점수대 자체는 32점, 33점, 34점이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버타와 캘거리가 점수대가 좀 차이가 좀 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도 학교 전공마다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나 이쪽은 한 30, 한 7, 8점으로 좀 높은 편인데 실제 케미스트리는 한 33, 4점이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고요. 캘거리는 심지어 28점이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학교가 한 30점 정도면 안정권이긴 하지만 28점이라도 미니멈 조건으로 입학하시는 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앞에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전공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부터는 간단한 이제 특별 전형, 패스웨이 전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직접 캐나다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실 그 캐나다 대학을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선수 과목 이수 조건이 안 맞춰져서 아니면 못 맞춰져서 그것 때문에 캐나다 대학으로 바로 입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신 등급이 너무 맞지 않아서 왜냐면은 한국 고등학교 대부분의 출신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신 성적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여기서 안 좋다는 거는 고1, 고2가 아니라 고3이. 왜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부분 고3 때 수능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3의 내신, 특히 고3 2학기 내신이 굉장히 낮거든요. 뭐 심지어 6등급, 7등급까지. 뭐 물론 이제 보통 한 4, 5등급 정도 유지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캐나다 대학에서는 입학이 안 돼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캐나다 대학은 성적을 딱 고2, 고3 성적만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주요 과목. 영어나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고3 때, 특히 고3 2학기 때 아예 그냥 내신을 손놔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캐나다 대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입학이 힘들다 보니까 캐나다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국제학생 특별 전형인 이제 패스웨이 전형으로 해서 UTP 스테이지 2라고 해서 물론 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준비 안 된 학생들한테 이제 한 8개월 정도 두 학기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고3과 이제 유사한 이제 공부 과정이고 그다음 UTP 스테이지 2라고 해서 이 과정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과정과 동등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이제 충분히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세요. 이거는 뭐 별도의 이렇게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시면은 이제 2학년으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UTP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제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2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개월 3학기 과정이고 여기서는 한 30학점 정도 이수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 보통 평균 내신 한 5, 6등급까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2, 3학년 전체 내신이 아니라 고3 1학기, 2학기의 내신이 한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그것도 주요 4과목.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이제 과학 또는 사회. 인문학 쪽이면은 이제 과학보다는 이제 사회, 뭐 역사나 지리 쪽. 그다음에 자연과학 쪽으로는 아무래도 인문학 쪽보다는 과학 과목을 4개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UTP 스테이지 2로 입학을 해서 나중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어떤 대학교에서 제공을 하냐 하면은 요 3개 대학교.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그 다음에 마니토바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 그 다음에 토론토에 있는 라이어슨 이 3개 대학교가 이제 패스웨이 과정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물론 뭐 이 대학교 자체가 인지도가 아주 높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름은 이 학교들이 그 지역에서는 최고 명문 대학교 바로 다음으로 사실 유명한 대학교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시는 대학교입니다. 학교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사이먼 프레저는 말씀드린 대로 UBC가 있는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어스는 토론토 대학교와 이제 요크 대학교가 있는 이제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그 토론토 대학교 세인트조지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이어스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마니토바는 밴쿠버와 토론토 딱 중간에 있는 매니토바 주의
이제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뭐 패스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이제 다른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 패스웨이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 학교가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사이먼 프레이저와 라이어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한 3만 1,000불 정도 되고 마니토바는 한 19,000불 정도. 그 다음에 뭐 기숙사는 이제 사이먼 프레이저 라이언슨이 한 16,000불 정도, 그 다음에 마니토바는 한 12,000불 정도. 그 외에 기타 뭐 보험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추가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약간씩 비용이 매년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11년,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옛날 뭐 한 3, 4년 전에서보다는 아마 비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학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5, 6등급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그 내가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이 아트 앤 사이언스냐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필수 이수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내신이 대략 한 4등급, 5등급 또는 6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성적을 보내주시고 본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뭐 대학교, 뭐 예산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상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원래 이제 이수해야 되는 영어 점수보다는 조금 낮은 뭐 69점에서 한 79점 정도로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IELTS는 한 5.5에서 6.0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원 절차는 간단해요. 전공 선택하고 내신 확인하고 영어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정하고 서류 준비하고 지원하고 합격하고 이제 장학금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출국 OT 뭐 비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다 안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교인 캐나다 대학교 컨설팅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말씀드렸던 패스웨이 대학교랑 이제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거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 쪽으로 지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오늘 세미나는 한 이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차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